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레귤레이션 과목 그 다음에 Federal Taxation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US Taxation 미국 연방세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교재 텍스 1, 2 때 쓸 거고요. Regulation 텍스 1, 2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있습니다. 100% CPA 기출문제집입니다. 제 이름은 박훈이고 US CPA 그 시험 강의를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래됐죠? 그리고 안 쫓겨나고 있습니다. 이 바닥에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텍스 1, 2 시간에 보셔야 될 내용이 일단 교재 볼게요. 교재 표지부터 보시면 제목이 지금 Federal Taxation이에요. 연방세법, 연방세제, 연방세금 제도를 의미하는 거고, 미국 그 50개 주, 그 다음에 미국령, 공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이 세법과 시행령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테이트 텍세이션도 있는데 그건 출제 범위에 해당이 되질 않고요. 스테이트 텍스 부분은 이제 주마다 세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 세상은 아니고 주 그 세법도 연방세법을 베이스로 이렇게 재개정을 하는 거라 연방세법을 정리를 하시면 혹시 실무를 하실 분들도 뭐 충분히 이렇게 이 주세도 업무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미국 연방 그 국세청 사이트가 있어요. irs.gov 사이트인데 거기 들어가서 그 각 주별로 링크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주세제를 그 업무를 담당하실 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접근을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된다.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는 건 페더럴 텍세이션이고 5페이지 교재 5페이지 테이블 오브 컨텐츠 나와 있죠. 목차 Chapter 1 Individuals, Chapter 2 Property Transactions. Chapter 1은 개인소득세법, 그 다음에 Chapter 2는 자산거래와 관련한 세제. 요게 텍스 1 때 커버되어지는 챕터들이고요.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는 이게 지금 세법이 레귤레이션하고 그러니까 필수 과목인 레귤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중에 텍스 컴플라이언스 앤드 플래닝이라 해서 텍스 컴플라이언스 조세 수능, 텍스 플래닝, 절세, 계획이라는 TCP 과목으로 쪼개져 있어요. 근데 상당 부분이 중복이 되고요. 한 7, 80%는 내용이 베이스가 중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레귤레이션 목적상의 텍스를 정리하시고 혹시 뭐 이쪽 세무 실무를 하실 분들 중에서 이렇게 TCP 과목을 선택을 하시게 되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TCP 공부를 하시면 TCP를 합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테이블 오브 컨텐츠 중에 레귤레이션에 해당하는 컨텐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컨텐츠도 있고 TCP에만 해당하는 또 컨텐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목차 부분을 이 학원 그 홈페이지 자료실에다가 레귤레이션과 관련한 그 테이블 오브 컨텐츠 파일하고 TCP에 해당하는 또 테이블 오브 컨텐츠를 올려놔드렸어요. 자료실에, 학원 홈페이지 자료실에. 그러니까 이 같은 지금 그 내용이 올라가 있는데 5페이지면 5페이지 똑같은 이 페이지 내용이 올라가 있는데 레귤레이션에 해당하는 컨텐츠들은 절에만 볼드체로 또 언더라인 쳐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TCP도 마찬가지로 TCP에 해당하는 절만 볼드체로 그 다음에 언더라인 처리해서 이 파일을 올려놔 드렸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거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좀 참고하시고요. 문제집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 자르듯이 레귤레이션 텍스다, TCP 텍스다 이렇게
이렇게 나눠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없어. 이 텍스 과목 특성상 다른 과목들은 몰라도 텍스 특성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집도 레귤레이션 문제랑 TCP 해당하는 문제랑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랑 지금 레귤레이션은 필수 과목이니까 같이 이제 이 내용이랑 교재 내용이랑 문제랑 정리를 하시게 될 거고, TCP를 선택하시는 분들만, 선택 과목 중에 TCP를 선택하시는 분들만 테이블 오브 컨텐츠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집도 TCP에 해당하는 문제 번호를 역시 이 파일로 자료실에 올려놔 드렸거든요. 그래서 TCP 선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자료실을 좀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의 챕터 1과 2는 기본적으로 지금 텍스 1 때 보는데 레귤레이션 텍스를 중심으로 지금 이 시간은 본다. 필수 과목 레귤레이션 텍스. 다음 6페이지 보시면 챕터 3부터 나와 있는데요. 챕터 3 corporations, 이게 법인세법입니다. 법인세법, 법인들의 기업들의 소득세법. 그 다음에 챕터 4 내려가면 partnerships, 이 동업기업 과세제도, 동업회사 얘기예요. 동업회사에 대한 세제.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챕터 5 S corporations. 미국은 법인 중에서 S법인이라는 법인 형태가 있습니다. 챕터 3의 corporation은 앞에 아무런 지금 표현이 없는데요. 챕터 3의 corporation을 달리 C corporation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C corporation. 보면은 미국은 corporation 법인이 C법인과 S법인으로 나눠지나 보다. 그래서 C법인 얘기는 챕터 3에서 정리하게 되고 S법인은 챕터 5에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같이 법률적 형태는 주식회사 형태입니다. 주식 발행하고 주주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챕터 3의 corporation, C corporation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 법인소득세, 즉 법인세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법인 얘기고요. 챕터 3. 그 다음에 챕터 5에서 보시게 되는 S corporation은 법인인데, 기업인데, 회사인데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는 법인이에요. 그러면 왜 뭐 C자, S자를 앞에 붙이느냐? 앞으로 보시게 될 미국 연방세법 Internal Revenue Code라고 부르는데요. 줄여서 IRC. 거기에 보면은 챕터 아래에 서챕터들이 또 존재를 해요. 서챕터 C에서 법인세법 챕터 3 거 규정하고 있고요. C법인 거의 법인세법 세법이 미국 연방세법 중에 서챕터 C에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C 코퍼레이션이라고 부르고, S법인에 대한 세제는 미국 인터널 레비뉴 코드의 서챕터 S에서 규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S법인이다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챕터 S의 S의 의미이기도 하고 스몰 코퍼레이션의 S를 의미하기도 해요. 중소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법인세 부담 없이 주식회사 형태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챕터 5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챕터 6 기프트 텍스는 미국 연방 증여세액이고 이스테이트 텍스는 미 연방 상속세액입니다. 그러니까 증여세법, 상속세법. 우리나라에서는 줄여서 그냥 상증세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속증여세법, 상증세. 그 다음에 챕터 6의 4절 4번을 보시면 income taxation of estates and trust에서 estate 이게 이제 상속재단, 트러스트, 신탁재단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상속재산 관리기간 중, 신탁재산 관리기간 중 그 재산으로부터 인컴 안으로 들어온다. 소득이라는 용어고요. 소득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소득세제 얘기고, 5번 exempt organizations, 면세단체, 비영리단체들 얘기고요. 비영리 고유 목적사업 소득에 대해서 면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면세단체 세제 보실 거고, 그 다음에 6번 income tax return preparers, 인컴, 소득, 그 다음에 텍스, 세금, return, 여기서는 신고서의 의미입니다. 신고서. preparer는 여러분들이 이 업무를 하실 수도 있게 될 텐데, 대리인. 그래서 신고 대리인이에요. 세금 신고 대리인.
소득세 신고 내지는 법인세 신고 그 밖의 이제 신고 대리인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돼요. 6번 그 6절은요. 6절은 윤리규정, 직무규정, 세무업무 직무규정, 윤리규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은 특히나 윤리 그런 거 강조합니다. 강조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레귤레이션 과목 중에 한 10% 정도는 윤리규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어펜딕스 서큘러 넘버 230 나와 있고 미 재무부에서 미 연방 트레저리 디파트먼트에서 발행하는 공람 230호 얘기고 이것도 CPA 그 다음에 인롤드 에이전트라는 미국 세무사 제도가 있습니다. EA 줄여서 인롤드 에이전트 EA 그 다음에 어터니 텍스 어터니들이 따라야 되는 직무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챕터 3부터 어펜딕스 이 부분까지 텍스 2 시간에서 커버가 됩니다. 텍스 2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텍스 1 시간이니까 챕터 1과 2를 저랑 같이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문제집 모두 텍스 1, 텍스 2 시간에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텍스 1을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은 텍스 2 시간에 별도로 또 다시 뭐 교재나 문제집을 구매하실 필요가 없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9페이지 들어가 볼까요? 챕터 1. Individuals. 미국 CPA 시험은 미국 내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운 없이 떨어지는 확률은 좀 적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운에 많이 좌우되지 않는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만큼 시간을 투입하신 만큼 정직하게 결과가 나오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절반은 합격하신 거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수없이 각층의 많은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백그라운드 막론하고 전공 막론하고 여러분들 다양한 분들하고 봤잖아요. 이 때문에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분은 좀 빨리 합격하실 것 같다. 조금 합격 시점 좀 늦어질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뭐 본인이 뭐 여기서 지금 이중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많고 또 학교생활 하시는 분들 많고 고생활하고 이 지금 수험생활을 병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중으로 힘들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어찌됐든 그 본인 이제 처한 상황에 따라서 좀 늦게 합격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어찌됐든 끝까지 이 바닥에서 손발만 빼지 않으면 언젠가는 분명히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 오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50%는 여러분들은 합격을 하시는 거다. 나이 필요 없어요. 예전에 대기업 그 H 그룹의 상무이사셨던 분이 퇴직을 하시고 이제 그냥 노시기 뭐하니까 공부가 취미이신 분들 계시죠. 마침 또 자녀분이 보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공부하시면서 취미로 공부하시면서 시험은 미국 이제 본토로 보러 가고 그다음에 보스턴에서 자녀분도 좀 보고 그럴 요량으로 이제 여기에 발을 담궜죠. 취미로 하시는 거라 뭐 합격을 바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직장 뭐 생각하시고 하신 분도 아니었어요. 당연히 빨리 합격은 못 하셨죠. 하지만 나중에는 이 자녀가 보스턴에서 공부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오신 후에도 끝까지 공부를 하시더니 결국은 합격을 하셨어요. 나이 고하 필요 없어. 그리고 전공 오히려 비전공자들이 빨리 합격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전공자들은 좀 심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비전공자들의 합격이 더 좀 빠른 경향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영어 실력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그러니까 CPA로서 실무에 투입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이제 실무를 시작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갖췄느냐를 테스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렵게 안 나오고요. 아주 깊은 부분은 어렵게 안 나와요. 뭐 물론 이제 문제마다 난이도가 상중하는 이제 있습니다만은 골고루 이제 출제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뭐 어려운 문제 막 이거 틀려라 반드시 틀리게끔 하는 그런 이제 문제 그런 거 출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의 그 영어 실력을 갖췄다면 무난하게 시험 보실 수 있다. 그리고 합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용어가 어려운 거지 영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같은 뭐 interest다. interest라는 용어가 나오면 우리 쪽에서는 이제 이자 소득, interest 이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그 회사의 지분, 뭐 이런 이제 의미로 주로 쓰여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이제 용어에 이제 앞으로 익숙해지시면 되는 것이지, 뭐 물론 같이 뭐 영어 실력도 키워주시면 되겠죠. 전공 영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영어 때문에 역시 뭐 떨어지는 일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또 한 분이 생각이 나는데, 스튜어디스, 였었던 분인데, 관두고 미국 이민을 추진하면서 이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 US 텍스가 계속 발목 잡는 거예요. 타학원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인데, 결국은 이제 우리 쪽으로 왔죠. 다른 과목은 다 합격했는데, 이 레귤레이션만 자꾸 떨어져서 저희 학원에 오셨었어요. 근데, 제일 재미없었대요, 이 과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백그라운드나 전공에 따라서 내 과목 중에 재미있는 과목, 흥미가 생기는 과목, 또 그렇지 않는 과목 분명히 있어요. 상대적으로 내 과목 중에 가장 재미있고 가장 재미없고. 근데 가장 재미있는 과목부터 이렇게 준비하시는 전략도 있고 반대로 접근하는 전략도 있을 텐데요. 어찌됐든 내 과목을 다 패스를 해야 CPA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과목 뿐만 아니라 재미없는 과목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스튜어디스는 이 유스텍스가 제일 와닿지가 않았대요, 공부하면서. 근데 계속 이제 회를 거듭하면서 공부를 하시다 보니 이제 이 많은 지식을 또 쌓게 되고 내 과목 중에 이제 가장 강한 과목이 돼버렸어요. 결국 이제 다 합격을 하시고 이민 며칠 전에 몇 주 전, 3주 정도 전에 인롤드 에이전트 연방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시험입니다. EA는 이거는 각 주에서 각 스테이트에서 주관하는 시험이지만 그래서 EA까지 합격을 하시고 가셨어요. 후문에 따르면 미국 가셔서 또 이 세법 전문 변호사가 또 되셨대요.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렸죠. 제 인생이. 그래서 나이건 뭐 전공이건 뭐 영어 실력 그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된다. 이미 여러분들 50% 합격. 그리고 잘 정리를 해서 시험장까지 가면 90% 합격. 시험 잘 보고 오시면 거의 합격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11페이지 가볼까요? 11페이지. 자꾸 숨이 차지? 자, 11페이지 보시면 1040 좌측 상단에 왼쪽 상단에 폼 1040 이게 제목 보시면 United State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이라는 양식 제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미 연방 개인, individual 개인, income 소득, tax 세금, return 신고서. 이 소득세 신고서 양식이에요. 미국인들 연방 정부의 소득세 신고 납부할 때 사용되어지는 양식 유명한 폼입니다. 1040 이렇게 불러요. 1040. 그 표제 위에 보면 양식 제목 위에 보면 Department of the Treasury 보이시죠? 미 연방 재무부 아시죠? 그 다음에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줄여서 영화 보다 보면 가끔씩 IRS 에이전트들이 등장하죠.
해서 이 IRS가 미 연방 국세청입니다. 미 연방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미 연방 국세청. 연방 국세청 사이트가 irs.gov 사이트예요. irs.gov 들어가 보셔야 돼. 무조건. 여러분들은 irs.gov 사이트를 무조건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거기 이제 들어가 보면 각종 신고 양식, 그 다음에 그 신고 양식들 작성 요령집들, 인스트럭션들, 또 미 연방 국세청 발간물들, 퍼블리케이션들 다 무료로 PDF 파일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터널 레비뉴 코드라는 세법 링크 걸려 있습니다. 각 주의 그 사이트 다 링크 걸려 있습니다. 시행령 링크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irs.gov 사이트를 거치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교재에 있는 1040보다는 여러분들 문제집 뒤에다가요. 혹시 2023년판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계시네? 여러분들 문제집 맨 앞에 보면 2024년판 대부분 다 2024년판 가지고 계시는 거죠? 2023년판 가지고 계신 분은 가끔씩 조금 불편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어서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어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감안하셔야 되겠고, 제일 뒤에 문제집 뒤에 보면 신고 양식들 가장 최근 걸 좀 넣어드렸거든요. 문제집 229페이지. 그거 옆에다 딱 놓고 앞으로 지금 어느 라인 정리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짚어가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억에도 오래 남고요. 하니까 또 떠오르는데, 이 회계사 시험은 암기력 테스트는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 세법 과목, US 텍스, 이거 많이 외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많이 느낌 드는 과목인데, 암기는 저절로 되게끔 정리를 해야지 그냥 암기를 위한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해 위주로 정리를 같이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암기는 자연스럽게 되시게 될 거다. 그래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초반부터. 그래서 우리나라 시험과는 좀 달리 미국 CPA 시험은 특히나 이해력 테스트 위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응용력 테스트 위주이기 때문에 암기 하시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그래서 처음부터 다 외우고 처음부터 다 정리하고 가려고 하시면 한도 끝도 없어져요. 이게 커버리지가 굉장히 지금 이 광범위한 이 시험이 미국 CPA 시험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것들만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거를 다 굳이 다 이 100%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복 학습밖에 없어요. 반복. 그래서 좀 이해가 빨리 되시는 분들은 한 1회독으로 합격하시는 분들은 있기도 해요. 간혹, 아주 간혹.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거를 전공했달지 하신 분들이 이제 잠깐 방학 때 와갖고 공부하시고 가갖고 한 번에 붙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2회독, 3회독, 많게는 5회독까지도 하실 좀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회독수가 늘어나면서 저절로 그 이전 때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것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각 과목별로 연결되는 내용들도 하나씩 둘씩 눈에 보이실 거예요. 사실 과목별로 다 연결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FAR 내용하고 이 레귤레이션, 텍스랑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어디팅 앤 어테스테이션하고 또 FAR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또 FAR하고 또 BAR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회독수를 거듭하면서 이렇게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1회독 때부터 욕심내지 마세요. 빨리 지쳐버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여러분들은 거의 합격하신 거나 다름없고 지금부터는 준 CPA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CPA야, 현재 CPA야. 내가 지금 이 업무를 할 때, 요거 처리를 할 때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실 필요가 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수많은 질문 받고 답변해드려 왔기 때문에, 쭉 이제 진행하다가, 요 포인트는, 요런 게 궁금하실 거야. 대부분 다 말씀드리고 넘어가는데, 다 말씀 못 드리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거나, 그 내용이 나중에 나오거나, 혹은 시험 준비하시는데 필요가 없거나, 그런 것들은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궁금하신 점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실 수 있는데, 제가, 모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하고 특별히 관련 없거나, 뒤에서 나오거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뭐 이해하실 수 있거나 하는 내용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궁금한 점이 생기시더라도, 뭐 쉬는 시간에 저한테 질문을 뭐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나중에 나오겠거니 하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11페이지.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나가면서, 이제 양식, 순서 위주로 정리를 해나가게 될 거예요. 텍스 1은 개인소득세법 중심이기 때문에 1040 이거 보시면서 요 라인과 관련한 내용, 그 밑에 라인과 관련한 내용, 이런 순서대로 기본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략적으로나마 우리는 지금 챕터 1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챕터 1 1장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1040에 대한 단순 구조를 먼저 보시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1040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면서 용어가 이런 용어도 쓰네? 그런 것도 좀 느끼시면서 좀 가볍게 출발을 할게요. 맨 위에 그러니까 문제집에 있는 1040을 보세요. 가장 최신 거니까. 그래서 개인소득세 신고서 양식 번호는 1040이다. 우리는 연방세법 정리하고 있어서 US 미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지금 정리를 할 거다. 그 다음에 중간에 2023이라는 연도가 나오는데 이게 귀속 연도라고 부르고요. 2023년 한 해 동안에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들을 신고하는 신고 양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2023을 tax year 내지는 taxable year 이런 용어를 쓴다. 용어 정리할게요. 이 기간이 2023이다. 1월 1일이 있고 12월 31일이 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 텍스와 관련한 클라이언트, 텍스 클라이언트라고 부릅니다. 텍스 클라이언트 거, 요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대리인 역할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응? 그래서 2023을 텍스 이어 내지는 텍서블 이어 라는 용어를 쓰고 2023년 거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를 여러분들의 텍스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아가지고 1040 대신 작성해주는 거예요. 1040 대신 세금 계산해주고 1040 대신 작성해주고 물론 수수료 받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과세 대상 소득들을 1040을 통해서 이제 신고를 해주는데요. 이거 신고 및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은 2024년 4월 15일입니다. (2023년 12월 31일을) 텍스 이어랜드라고 부르고요. 텍스
year and 과세연도 종료일 tax year and 신고 납부 기한인 2024년 4월 15일 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얘기하면 또 우리나라 거랑 자꾸 비교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비교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는 지금 US 텍스 정리를 하는 것이지 한국 세법하고 비교 정리하는 거 비교하는 시험 아니니까. 근데 굳이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 5월 말일이죠. 5월 31일. 미국은 4월 15일이에요. 4월 15일. 물론 이제 4월 15일이 공휴일, Saturday, Sunday and Holidays 같으면 Next Business Day, 이 영업일이 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는 한 이제 4월 15일이 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에요. 정기 신고 납부 기한. 이를 오리지널 due date라고 부릅니다. 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오리지널 due date. 우리는 지금 현재 2024년입니다. 그리고 4월 15일이 곧 도래하죠. 그래서 신고 양식이 지금 이렇게 irs.gov 사이트에 올라와 있고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irs 사이트 들어가셔서 Forms and Publication이라는 탭을 누르시고 혹은 그냥 그 윈도우의 검색창에다가 1040 폼 넘버를 입력을 하시면 바로 떠요.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해서 더 활짝 깨끗한 걸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옆에 놓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 시즌이라고 해서 이제 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이제 4월 15일 날까지 그 이전 일정 시점부터 여기 기간까지 그 이제 시즌 동안 좀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좀 바쁘죠. 그냥 바빠요. 그래서 요 신고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는 요 신고서를 이제 요때까지 여러분들이 텍스 리턴 프리페어를 하면 이제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신고 대리인이 이제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정리 좀 해봤고요. 2023년 귀속 이 텍스 이어 2023 거 요 신고서를 2024년 4월 15일 날까지 제출해줘야 된다. 요 신고서와 관련한 세금 납부도 오리지널 듀데이트까지 신고 납부해줘야 된다. 물론 이제 납세 의무자는 여러분들의 텍스 클라이언트겠고요. 그 다음에 1040 바로 밑에 내려와 보면 Your first name and middle initial 그 다음에 last name 오른쪽에 그래서 이름 그 다음에 last name 성 그 다음에 오른쪽에 social security number 사회보장 번호 입력하는 란 있고 그 아랫줄 if joint return 만약에 이 리턴이 이 신고서가 joint return이라는 것이라면 joint return이라는 거면 spouse's first name and middle initial 및 last name 또 spouse's social security number 입력하세요. 이 joint return의 의미는 부부 합산 신고서의 의미입니다. 하나의 1040를 통해서 기혼자들은 결혼한 사람들은 두 부부가 요 하나의 신고서를 통해서 2023년분 연간 소득을 같이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래야 되느냐? 반드시 조인트 리턴으로 신고해야 되느냐? 부부라면 법적 혼인을 한 부부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 신고도 가능합니다. 두 부부가 따로따로 1040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싶은 부부들도 있겠죠. 각자 소득 및 세금 관리 따로따로 하고자 하는 부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separate return이라고 부르는데 조금만 내려보면 filing status라는 볼드체 보일 거 왼편에 신고 지위라는 그 부분이고요. 섹션이고 filing status 옆에 네모 박스들이 좀 있고 single 보이죠? single 이건 단독 신고 지위라는 이 filing status 5개 중에 하나고요. 역시 지금 일일이 여기다가 한글로 적으실 필요 없어요. 적을 난도 부족할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보시고 가면 돼요. 지금 현재 자연스럽게 다 머릿속에 들어갔을 겁니다. 자, 싱글 단독 신고주의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married filing jointly 라고 나와 있죠. 이게 joint return 신고할 때 체크해야 되는 박스예요. married individual들 중 이 filing이라는 용어가 앞으로 많이 나올 건데 신고서 제출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고서 제출. IRS의 신고서 제출. 그래서 jointly로 파일링 하고자 하는 이 지금 기혼자들, 부부들 우리 체크하는 박스예요.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 합산 신고 지위라고 부르고요. 줄여 MFJ라고 부릅니다. 그 밑에 married filing separately 보시죠. MFS. 이게 부부 개별 신고 지위예요. 그러니까 married filing jointly 박스에 체크를 하게 되면 두 부부가 이 1040 하나의 1040로 같이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박스에 체크를 하는 경우는 두 부부가 따로따로 이 1040를 지금 작성 및 또 제출하는 경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오른쪽 head of household 보이시죠? 이렇게 세대주라는 신고집이고 그 아래쪽에 qualifying surviving spouse 앞으로 또 qualifying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할 건데요. 우리 이 US 텍스 쪽에서 이 qualifying의 의미는 적격의 요건을 충족하는 내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팅 어타스테이션 과목을 또 수강하셨거나 수강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서 뭐 이제 감사 의견 4가지 감사 의견 중에 qualified opinion 뭐 이런 이제 또 거기도 qualified라는 용어가 또 나와요. 근데 그쪽에서는 한정적인의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qualified opinion 한정 의견. 그러니까 각 과목별로 용어의 의미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쪽은 이 qualifying 하면은 주로 적격의 요건을 충족한 요건을 갖춘의 의미예요. 그냥 qualifying 이 신고 지위로 신고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surviving spouse 생존 배우자 나머지 한 배우자가 지금 사망한 경우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5개 신고 지위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미국 납세자들 그러면 5개 박스 중에 하나 체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2023년도에 이 텍스를 페이하는 자, taxpayer, 납세자, 세금을 납부하는 자, 그래서 이 납세자의 상황, 상태가 이랬었구나라를 의미하는 게 신고 지위인데요. 싱글 혼자 살았어요. 결혼 안 했어요. 누군가 부양도 하지 않았어요. 혼자 벌어 혼자 생활한 자야. MFJ나 MFS는 이 2023년 12월 31일 현재 법적 결혼한 자로서 둘이 같이 신고하거나 따로 신고하거나 그게 MFJ 아니면 MFS입니다. 둘 중에 하나 이제 인디비주얼들은 하나 체크를 하면 되겠죠. 오른쪽에 head of household는 married는 아니야. 종료일 현재 10월 31일 현재 혼자야. 근데 누군가를 부양을 했어요. 누군가를 이 2023년 한 해 동안 생활비도 대주고 잘 케어도 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우스홀드의 이 세대의 헤드였어. 헤드. 세대 주라는 신고지이고요. 왼쪽 3개랑 충돌되지 않죠? 왼쪽에 싱글, MFJ, MFS랑 충돌하지 않아요. head of household. 그 다음에 qualifying surviving spouse 역시 나머지 4가지 신고지위랑 충돌하지 않습니다. 적격 생존 배우자 신고지위. 배우자가 있었어요. 법적 배우자가. 메리드 상처였었어요. 근데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2023년도에 이 텍스페이어의 어떤 상황이나 상태를 지금 의미하는 이 파일링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적용되어지는 세율이랄지 세율 구간이랄지 적용되어지는 그 다음에 공제액이라는 공제라는 것은 빼준다는 의미인데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준다는 의미인데 그런 이제 어떤 공제액이랄지 좀 차이를 줘요. 차이를 줘서 조금 더 뭐 세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또는 좀 덜 받게끔 뭐 그런 이제 목적의 취지의 신고 지위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인트 리턴이라면 MFJ 박스에다가 파일링 스테이터스 MFJ 박스에다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위에 조인트 리턴이라면 스파우즈의 네임 그다음에 그러니까 first name, last name 다 이제 그 란도 입력을 해줘야 되겠고 소셜 스큐 넘버 란도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다음 다시 올라와서 홈 애드레스란 있죠. 홈 애드레스 주소. 그다음에 밑에 디지털 애셋 가상자산 얘기가 좀 나와 있고
스탠다드 디덕션이라는 제도가 표준공제 제도라는 건데요. 표준공제 제도 이따가 또 조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보실 거고 디펜던트 란 있죠. 부양가족 란이에요. 만약에 2023년도에 이 텍스페이어 본인이 누군가를 부양을 했었다면, 누군가를 서포트를 했었다면 그 부양가족 명단을 여기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first name, last name, social security number 칼럼 있고 relationship, 관계, 이 납세자 본인과의 관계, 부, 모, 자, 녀 이런 거 여기다가 relationship 란에 입력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칼럼에 child tax credit이라는 용어, 자녀 장려 세액공제라는 제도 나중에 보실 거고 그 다음에 credit for other dependents, 부양가족 세액공제라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아래쪽 내려보면 income 란이 있죠. income, 소득 란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이 income tax 대상이 되는 income tax, 소득세, income tax 우리 지금 개인 소득세제를 정리하고 있어요. 인컴 텍스 대상이 되는 인컴이란 인컴은 요 인컴 섹션에 다 인클루전 시켜야 됩니다. 소득 중에는 과세 대상이 아닌 비과세 대상인 non taxable한 인컴도 있고요. 여기다가 인클루전 포함시켜야 되는 신고해야 되는 taxable한 인컴들도 있어요. 대부분의 인컴들은 taxable합니다. 과세 대상이에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 아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컴은 taxable한 인컴들인데요. 하지만 특별히 non-taxable을 인정해주는 인컴들도 존재합니다. 걔네들은 여기 exclusion 포함시킬 필요가 없겠죠. inclusion 시킬 필요가 없어요. exclusion 그냥 신고 안 하면 돼요. 비과세상 소득은 원칙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란 소득, taxable한 인컴들은 전부 인컴 섹션 안에 여기 다 inclusion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소득들도 유형들이 존재합니다. 근로소득이다, 임대소득이다, 사업소득이다, 등등등등 해서 이제 그 인컴의 유형에 따라서 이 각 라인별 라인 쭉 보이시죠? 1번부터 15번 라인까지 쭈르륵 보이죠? 이제 그 해당 라인의 인클루전 해당 금액을 포함시켜서 맨 오른쪽 그 지금 이 칼럼이 보이시죠? 각 라인별로 셀들이 보일 텐데요. 그 white colored 셀에다가 inclusion 여러분들이 이 enter 해주면 돼요. input 해주면 돼요. 입력해주면 돼요. 텍스 프로그램들 있습니다. 뭐 종이신고도 가능은 합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electronic filing 하고 있어요. 전자신고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텍스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돌려갖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신고 대리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어느 셀에다가 뭐 어떤 그 항목들을 어떤 금액들을 또 입력을 시켜야 되는지 또 어떤 플로우로 이게 계산이 되는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라인을 보시면 Total Amount from Form W2 이 1040은 페이지 1과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딱 두 페이지예요. 두 페이지. 근데 두 페이지로 어떻게 1년분 소득 신고합니까? 못하겠죠? 두 페이지 뒤에 붙는 각종 폼들이나 스케줄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디테일들을 신고하는 거죠. 상세 내역은 뒤에 이제 첨부를 하게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흘러 1040 페이지 1이나 2로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라인 보시면 폼 W2 박스 1에서 금액을 가져가는데요. W2도 유명한 양식입니다. 미국 근로자라면 미국의 회사원이라면 이 W2라는 것을 받게 돼요. 2023년도에 근로소득 월급 받은 것들 뭐 주급 받은 것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1년분 내역을 결산을 하고 정리를 해서 이 2024년 1월 말까지 회사가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 바탕으로 W2에 이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액이 얼마입니다. 또 미리미리 세금 원천징수라고 부르는데 미리미리 소득세를 소득의 원천이 있을 때 원천이 발생할 때 미리미리 떼서 대신 내준 게 얼마입니다. 라는 그런 내역들이 폼 W2 를 통해서 이제 W2에다가 입력을 해서 이제 발급을 해줍니다. 회사 측이.
그럼 그 W2의 연간 근로소득 그 금액을 여기다가 옮겨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W2는 뒤에 첨부를 해야지. 첨부. 근로소득란이 한마디로 1번 쭈르륵 다 근로소득 항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 그 라인 셀에다가 입력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1I 보시면 라인 1I Non-taxable convert pay election Non-taxable 비과세 대상이라는 의미라고 했죠. convert pay는 전투 수당이에요. 군인들이 받는 convert pay는 원칙 비과세입니다. 지금 전투 지역에서 전투 수당 받는 군인 그 전투 수당은 원칙 비과세. 그러니까 지금 왼편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갖고 칼럼을 보면 맨 오른쪽 칼럼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좀 튀어나와 있죠. 정보신고 차원에서 지금 신고하고 별도의 어떤 일렉션을 선택을 할 때에 여기다가 지금 입력하게 되는 그런 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내려가서 2번 라인에 이 A 라인에 tax exempt interest, tax exempt, tax가 exempt 면제되는 interest, 비과세 대상 이자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nterest 이자소득. 역시 이 A 셀은 지금 중간으로 지금 빠져나와 있고요. 이 B로 가보면 taxable interest, 과세 대상 이자소득. 그거는 이 B 셀에 입력하면 됩니다. 역시 이 A 셀은 정보신고 차원인데요. 그러니까 원칙 비과세 소득은 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세 대상 소득만 인클루전 하면 되고, 그 인클루전 하는 셀들이 맨 오른쪽 칼럼들인데, 오른쪽 칼럼에 있는 셀들인데, 근데 경우에 따라서 비과세 대상임에도 과세 대상 소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뭔가 지금, 그 선택을, 할 목적으로 정보신고 차원에서 신고가 요구되는, 신고가 요구되어지는 그런 항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이제 몇 가지 것들만 이렇게 정보신고 차원에서 신고하게끔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번 라인 내려가 보시면 3A Qualified Dividends, Qualified 의미가 뭐라고요? 적격의 요건을 충족하는, 요건을 갖춘 Dividends는 Dividends Income. 우리 쪽에서는, 회계 쪽에서는 Dividends 뭐 Revenue, 우리 쪽에서 Dividend Income 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 배당소득. 주주들,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스탁을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용어로는 share라고도 얘기를 하고, 스탁, share, 그거를 홀딩하고 있는 홀더들, 주주님들을 스탁홀더 내지는 쉐어홀더 이런 이제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그들이 이제 그 회사에 투자해 준 거잖아요. 그 회사가 발행한 이 주식을 사줬잖아. 그 돈 갖고 비즈니스 하는 거잖아. 그 주식회사는요. 해서 그 투자해주신 돈으로 지금 사업 운영을 해서 수익을 많이 냈어요. 그 중에 일부는 나눠드릴게. 그게 배당입니다. 이익 배당수도. 이 텍스페이어가 요 2023년 동안에 배당금을 받은 게 있으면 여기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퀄리파이드 디비던즈는 이 3A 셀에 입력하면 되고, 이 B번, 3B번 오른쪽에 ordinary dividends, 통상의 배당소득의 의미고 3B 셀에 입력하면 돼요. 퀄리파이드 한 디비던즈는 세율이 적용되어지는 소득 세율이, 배당 소득 세율이 낮아져요. 정보신고 차원에서 신고해야 되고 3A 셀. 4번 4A IRA distributions. IRA는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의 약어인데요. 개인연금 소득. 개인연금 소득. 그래서 IRA distribution, 개인연금 수령액이 4A 셀 얼만데, 연간 개인연금 수령액이 얼만데 4B 셀, 그 중에 taxable한 amount, 과세 대상 금액이 이만큼입니다. IRA distribution 받은 것 중에 과세 대상 개인연금이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과세 대상 개인연금 소득을
4B셀에 입력하면 돼요. 개인연금 소득 중에 과세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과세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총 얼마 디스트리뷰션 받았는데 그 중에 과세사항 금액이 이만큼입니다. 5번 라인 pensions and annuities. 펜션은 퇴직연금을 의미합니다. 퇴직자가 이제 받게 되는 퇴직연금, 본인 직장생활 할 때 회사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기여해준, 납입해준, 컨트리뷰션 해준 그 금액 및 본인이 본인의 세전 급여에서 떼서 혹시 또 납입한 금액이 뭐 있다,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올해 퇴직연금 수령액이 총 얼마인데 pensions, 그 다음에 annuities, 연금 상품에 과거에 투자를 해서 올해 총 연금 수령액이 얼마인데 annuity의 의미 일정 기간 동안 매년 얼마씩 받는 제도예요. 그래서 퇴직연금 및 연금 수령액이 연간 얼마인데가 5A셀, 그 중에 taxable amount는 5B셀. 6번 6A Social Security Benefits은 사회보장연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민연금 수령액입니다. 정부로부터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 미국은 사회보장연금, 정부로부터 받는 사회보장연금, 공적연금. 그래서 올해 정부로부터 사회보장연금 얼마 받았는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이 수급액이 얼마인데요? 그 중에 taxable amount가 있다면 6B셀에 입력하는 거예요. 4번 개인연금, 5번 퇴직연금, 6번 사회보장연금. 4번과 5번은 사적연금제도고 6번은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공적연금은 미국인들의 어떤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 정도의 금액 부족하다. 그래서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까 IRA나 또 펜션 이게 이 신고서에 등장한다라는 것은 뭔가 이 세금 액수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때문에 이 개인연금 수령액이나 퇴직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일정한 또 세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과세 대상만 각각의 B셀에 입력을 해서 소득세, 인컴택스를 내면 되는데요. 그런 어떤 세금 제도 혜택을 줌으로써,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키고 그럼으로써 공적연금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A셀과 B셀들이 존재하는 거고 4번, 5번, 6번 7번 라인 capital gain or capital loss attach schedule D if required. 캐피탈 게인은 자본소득. 캐피탈을 이용해 본인 소유 캐피탈, 자본을 지금 운용을 해서 생기는 소득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주식 처분 차익이에요. 주식 거래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주식을 100에 샀다 120에 팔았다 올해 2023년 중에 100 투자해가지고 100 캐피탈 투자해가지고 120에 팔았다 매도했다 20의 차익을 실현시켰다. 투자 차익. 대표적인 캐피탈 게인입니다. 캐피탈 로스 주식 투자했다고 반드시 차익이 실현되는 건 아닐 수 있겠죠. 차손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투자 손실. 이게 캐피탈 로스. 주식 투자 100 투자했는데 어쩔 수 없이 80에 팔았어. 2023년 중에 20 손해봤죠. 20 손실 났어요. 로스 났어요. 대표적인 캐피탈 로스. 자본 손실. 자본 투자했다가 손실 난 거예요. 그거에 대한 디테일은 스케줄 D에 지금 신고해 주시고 스케줄 D를 뒤에 어태치먼트 해주세요. 첨부해 주세요. 첨부 서류가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뒤에 첨부할 때 시퀀스 넘버들이 각 뒤에 첨부 양식별로 일련 번호들이 다 부여되어 있어요. 일련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Other income from Schedule 1 스케줄 명세표, 부표
1 곧 보실 텐데요. 거기로부터 지금 그 밖의 소득들 합산해서 스케줄 1의 라인 10 금액을 스케줄 1의 지금 라인 10 금액을 가져오세요. 여기다가 스케줄 1은 좀 이따 보시고, 그리고 합산해보세요. 오른쪽 9번 라인에 있는 라인 금액들을 모두 합산을 해서 9번 셀에 입력하세요. 9번 라인을 쭉 따라가 보시면 This is your total income. 이게 당신의 연간 총 소득 금액입니다. 우리는 그 total income이라는 용어 대신에 gross income이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텍스 클라이언트에게 발생한 텍서블한 인컴이라는 인컴은 여기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1번부터 지금 8번까지 다 들어가서 9번 셀에 총액이 나와줘야 돼요. 그로스 어마운트가 나와줘야 돼요. 9번 셀 금액을 총소득, 영어로 그로스 인컴이라고 부릅니다. 그로스 인컴부터 출발하는 거야. 텍서블한 인컴들 총액, 과세 대상이 되어지는 소득의 총액. 줄여서 우리는 GI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우리는 1040의 그로스 인컴 섹션을 간단하게 살펴보신 거예요. 그거를 한 줄로 단순하게 그로스 인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0번 라인부터는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보시도록 하시자고요. 10분간 쉬시죠. Break time.